네, 안녕하세요. 12차 시 무선통신과 방송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92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전자기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전자기파 발생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전자제품 사이에서는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헤르츠라는 이런 194쪽에 나오는 헤르츠라는 아저씨가 전자기파를 제일 처음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히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앞전소자, 불꽃이 튀기는 앞전소자 있죠. 가스레인지 같은 데 쓰이는 앞전소자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 구리선을 살짝 띄워놓은 다음에 앞전소자를 튀기면 불꽃이 방전이 일어납니다. 탁탁 불꽃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고요. 이것을 안테나에서 수신하면은 이 네온관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전자기파를 우리가 만드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웠던 축전기가 있죠. 자, 축전기가 있고 여기에 교류 전원이 있습니다. 교류 전원은 전류의 흐름이 계속 바뀌는 것을 교류 전원이라 그러죠. 만약에 축전기 판의 위쪽이 플러스 판이고 밑에 쪽이 마이너스 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류라 그랬죠? 교류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래가 플러스 극이 되고 위에가 마이너스 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이 되고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전기장이 위아래 이렇게 진동하면은 바로 전기장 주변에 자기장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진동은 다시 전기장을 진동시키고 전기장의 진동은 또 다시 자기장을 진동시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유도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자기파를 수신해 보겠습니다. 전자기파를 수신할 때는 안테나가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107.7 SBS 파워 FM도 오고요. 그 다음에 91.9 MBC 라디오도 오고요. 여러 가지 전파가 오고 있겠죠. 그 전파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안테나에서 수신을 합니다. 그럼 이 안테나에서 신호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송을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107.7을 듣고 91.9를 들을까요?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만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L하고 C, 즉 코일과 축전기가 같이 있으면 코일은 진동수가 어떤 걸 좋아해요? 그렇죠? 작은 걸 좋아하고 축전기는 진동수가 클수록 잘 흐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특정한 어떤 주파수에서 공진을 일으키게 되죠. 공진을 다른 말로 공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L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C, 전기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이 둘을 가지고 공진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죠. 이 공진 주파수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 즉 공진 주파수를 91.9MHz로 바꿔놓으면 여러 가지 전파 중에 91.9가 공명을 일으켜서 여러분 기주공명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소리가 커집니다. 즉 이 전파의 신호가 커지면서 91.9가 들리고 107.7은 안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C값을 변화시켜서 107.7로 만들어주면 이번에는 91.9가 안 들리고 107.7의
SBS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안테나는 바로 내가 원하는 전파를 들을 수 있도록 전원의 역할을 해준다. 그죠? 이 신호를 크게 들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전원 장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송통신의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라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라디오를 한번 직접 조작을 해보면 재밌을 텐데요. 자, 여기 라디오 수신 부분에 보면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축전기가 있습니다. 코일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체 유도계수 L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축전기에서는 C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디오를 조작하면 실제로 L 값과 C 값을 변화시켜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196쪽에 보면 안테나 얘기가 나오죠. 안테나는 어떨 때 쓰느냐?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할 때 쓴다. 송신은 보내는 거고요. 수신은 받는 거죠. 그래서 송신하거나 수신할 때 쓰는데요. 자, 안테나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자기파가 발생했던 축전기의 극판을 쫙 벌립니다. 쫙 벌려놓으면 이게 바로 안테나가 되겠죠. 그래서 더 잘 발생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전기를 변형시킨 것이 안테나가 됩니다. 안테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 휴대폰에도 있고요. 또 아파트 옥상, 집 옥상이나 이런 곳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교과서 197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 둘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어미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음성 신호가 마이크를 통과하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전류라고 할 수. 그러면 어떻게 방송 원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면 그 소리가 마이크를 통과하면 전류로 바뀌고요. 이 전류가 그대로 우리 집까지 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배를 받듯이 택배 아저씨가 필요하죠. 이것처럼 전기 신호를 보내려면 교류 신호라는 게 필요합니다. 전기 신호를 교류 신호로 합칩니다. 이걸 합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이때 FM은 F가 진동수를 뜻하죠. 주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변조를 하고요. A가 진폭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폭이 작았다가 컸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을 진폭 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조된 신호가 드디어 송신 안테나에서 전파로 발생되고요. 그걸 우리 라디오의 안테나에서 수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택배 아저씨를 집으로 보내야 되겠죠. 택배 아저씨가 택배 물건과 우리 집에 오면 안 되죠.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것을 복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피커에서는 소리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파수 별대의 무선통신 기기 역시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